자, 임철초주를 보겠습니다. 상관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명주지원신이다. 절명주지원신이다. 이 절자가 훔칠 절자죠. 자, 명주, 사주의 주인공의 원신을 훔쳐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이 상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의 기운을 빼가는 거니까 일주의 기운은 원신을 훔쳐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비선량이라 이미 선량한 게 아니다. 상 일간지 귀 일간의 귀한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갱 더욱더 사종행 더욱더 우리 사령한다고 그러죠. 날뛰는 거. 그래서 날뛰어서 종행무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 그러한 까닭에 선악무상, 선악이 항상 일정함이 없고, 항상 그러니까 일정함이 없고, 단수 가어, 이게 가어인가요? 가어, 쩌위에서 이게 중국말로는 거마 따위를 몰다, 부리다, 지배하다, 제어하다, 관리다. 그러니까 멍에 가짜 말 부려자니까 멍에를 씌워서 말을 부리는 거니까 컨트롤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 제어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제어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 탄 사람이 말을 부리고, 말 탄 사람이 그에 따라서 제어를 잘 해야만 된다. 그러게 되면 이 영화 발회, 영화가 즉 꽃뿌리 영자죠. 꽃뿌리 영자 비늘화자. 그러한 영화가 발회, 바깥으로 발현이 되고, 다주 총명, 되게 많은 경우에 그 사주는 총명하다. 여기까지 해석해 볼까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원신을, 사주 주인공의 원수, 명주의 그 원신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선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일간의 귀한 기운을 상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대로 종횡무진하는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선악이 반드시 항상성이 있지 않다. 어떤 경우는 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반드시 말을 잘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잘 통제만 한다면 그 영화로움이 밖으로 표출될 것이고 대부분 총명할 것이다. 이제 상관의 이거는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게 이제 상관은 우리가 식상은 그 일주의 기운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밖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게 되죠. 우리 상관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이제 총명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약, 견, 관지, 가부, 이게 갑자기 자, 어떨 때는 또 비자로 그 읽히는 거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일부자, 막힐비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역 같은 책에 보면 이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로 되고 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에 관이 가하고 또는 가하지 아니함을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치 원국 권형, 원국에 있어서의 그 권세의 균형, 저울형자죠. 그러니까 권세의 그 저울을 반드시 봐야 되고, 간 작용, 그 사이의 작용도 봐야 되고, 종종부동, 그 종류에 따라서 같지 않으니 불가지빌이론야라, 반드시 하나에 집착해서 논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을 보았을 때 그것이 옳고 가한지 아닌지를 살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원국에 있어서의 권세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 작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종류마다 같지 않으니 한 가지로 집착해서 논할 것은 아니다. 유상관용인, 만약에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 있다. 뒤에 쭉 열거가 나옵니다. 상관용이라는 것도 있고 상관용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상관용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관용상이 있는 경우도 상관용관이도 있는 경우 있다. 즉 상관이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상관이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상관이 겁재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 상관이 상관을 다시 용신으로 쓰는 경우, 상관이 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약, 만약에 상관용제자, 용제자면 두 번째 거네요. 자, 상관용제자, 상관이 재성을 용신으로 보는 경우, 그러면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역시 왕하다. 상관역왕. 그러면 일주가 왕하면 아생식, 식상이 다시 식상으로 기운이 설계되죠. 그 다음에 식생제, 다시 상관이 재성으로 흐르죠. 그래서 의용제, 그때는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비겁, 비겁이 있으면 가견관, 관을 보는 게 가하다. 왜요? 비견이 있으면 뭐예요? 나랑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 관이 오면 이 비겁을 억눌러서 이 재물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비겁이 이 아생식 식생제로 흘러갈 경우는 비겁이 오게 되면 이 비겁을 눌러주는 관이 오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겁, 만약에 비겁이 없으면 인수가 오면 좋다. 인수가 오면 뭐예요? 인성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쟤를 컨트롤할 수 있죠. 내가 강해진 만큼 일주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재성 다루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뒤에 연결되는 불가경관, 이런 때는 관을 보면 안 되죠. 비겁이 없고 인성이 있으면은 비견이 없고 인수가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관이 오면은 안 되는 게 관생인, 인극식. 그래서 관생인에서 관이 오면 나를 극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있으면 인극식으로 이 상관을 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관생인 인생아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겁이 없으면은 관이 불필요하다 이거죠. 자, 반대로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일주가 약하면, 내가 약해요. 일주가 약한데 상관이 왕하다. 그럼 뭐예요? 내 기운이 지나치게 설계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마땅히 내 기운을 살려주는 인생아, 나에게 기운을 보태주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게 마땅하고,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하다. 가경관, 관을 보는 게 가능하다. 왜? 인성이 용신이면 관이 오면은 관생인으로 인성을 더 생해주죠. 관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견제, 그러나 불과견제, 재성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재성을 보면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 그만큼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데, 재성이 와버리면 뭐예요? 내가 재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용신을 깨버리니까 재성이 오면 안 되겠죠. 자, 일주가 약한데, 일주약, 상관왕. 똑같은 케이스인데 일주약 상관왕. 그런 경우에 무인수. 자, 여기는 인수를 용신으로 쓴 경우고, 이때 용신이 인수가 없다라고 하면 의용 마땅하다. 뭘?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비겁이 오면 나에게 힘을 주죠. 내 형제와 같으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오면은 용신으로 쓰는 게 마땅하다. 인성이 없으면, 즉 내가 약하고 상관이 강할 때는 상관이 왕하고 내가 약하면 내 기운이 지나치게 설기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방법은 생관계 인성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견, 겁재가 와서 방하는 관계 또는 부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인수가 없으면 비겁이 용신을 쓴다. 희, 견, 겁인. 자, 그거는 겁재나 인성을 둘 다 반기는 거죠. 기, 견, 재, 관. 자, 재성이나 관성을 보는 것은 좋지 않죠. 왜? 내가 힘이 약해서 인성이 필요한데 재성이 오면 인성을 극극해버리죠. 제극인. 그 다음에 관이 오면 또 힘이 약한데 날 극을 하니까 안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일주가 왕한데, 사주에 일주가 왕한데 무재관. 재성과 관성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극을 하거나 내가 극을 받는 게 없죠. 그런 경우는 내가 왕하면 내 기운을 설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의, 용, 상관. 그런 경우는 마땅히 보다 상관을 용신으로 쓴다. 내가 힘이 막 넘쳐요. 힘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내가 누를 재도 없고 나를 누르는 관도 없어요. 그러면 내 기운을 설계시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상관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관, 식신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마땅히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게 마땅하다. 희, 반긴다. 희, 견, 보는 것을 반기는 데보다 재상. 자, 상관은 이야기했고요. 재물은 뭐예요? 재성은 아생식, 식생재. 이렇게 상관으로 설계시킨 것도 다시 재성으로 빼니까 좋죠. 순행이 되니까 기가 유통하죠. 유행을 합니다. 기, 견, 보는 것을 꺼려요. 관인, 인성 보는 걸 꺼려요. 왜? 왜 꺼릴까요? 내가 왕한데 상관으로 기운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인성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인성이 오면 더 힘을 넘치게 해주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관이 오면은 나랑 부딪히겠죠. 그런데 상관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은 관성이 오게 되면 식극관, 상관에 의해서 관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극식, 인성이 와서 또 상관을 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을 용신을 쓸 때는 상관을 깨는 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관이 극을 하는 관, 이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다. 그러면 내가 왕하고 비겁이 많으면 내가 힘도 센데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더 많아요. 그러면 재성이 쇠하고, 그럴 경우에 재성이 쇠하다. 나눠 먹을게. 내가 힘도 세고 밥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 옆에 형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눠 먹을 재성이 약해요. 재성이 쇠하고, 그 다음에 상관도 경해요. 약해요. 그럴 경우는 마땅히 보다 관이 필요하다. 왜 관이 필요할까요? 관이 오면 비견을 눌러줄 수 있죠. 비겁을 제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견, 재관. 그래서 이 관이 용신으로 오면 좋다. 그런데 재성은 뭐예요? 희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성은 관을 생해주니까 좋은 거고, 반대로 기, 견, 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상관이 오면 관을 깨버리죠. 용신이 관을 깨버리니까 안 좋고, 그 다음에 인성이 오면은 관의 기운을 빼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신의 기운을 빼고 인생아, 내 기운을 더 생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왕한데 요 일주를 도와주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상관, 경관, 상관-경관이라는 말만 하죠. 소위 상관이 관을 보는 거라고 하는 것은 위화백단자라. 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상관이 관을 보면 재앙이 100가지로 발생한다는 말은, 자, 개의 일주 세약, 일주가 세약한 경우에 해당돼요. 일주가 세약한 경우에, 그리고 용, 비겁, 방신, 그리고 비겁을 용신으로 써서 일주를 도와주는 경우. 이건 뭐예요? 또 역시 일주가 약한 거죠. 그렇죠? 일주가 세약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견관즉, 이럴 때 관을 보는 즉, 비겁, 수극. 자, 아까 관이 오면 뭐였죠? 관이 나를 누르기도 하지만 내 비겁을, 내 형제들을 나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비견이라든가 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겁이 수극을 당한다. 즉, 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위 유화, 화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약국중유인, 만약에 사주 국중에 인성이 있다라면 견관, 관을 보게 되면 부단, 무화, 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유복렬하. 자, 관성이 있으면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관성을 보게 되면 화도 없고 그다음 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왜?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관용인, 상관이 인성을 용신으로 쓸 경우. 그러면, 자, 상관이 있는데 용신을 인성으로 쓴다는 건 인성은 뭐예요? 임극식, 상관을 눌러버리거나 상관을 극을 하거나 나에게 기운을 보태주는 경우가 인성이죠. 자, 여기서 보면 국내 무재, 재성이 없을 때다. 사주국에 사주 중에 재성이 없다. 재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재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해버리니까 인성을 깨버리니까 안 좋겠죠. 용신을 깨버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운의 행로가 인왕, 신왕지양, 인왕, 신왕지양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미유 없음이 없었다. 불현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다. 나타났다는 얘기죠. 나타나지 않음이 아직까지 없었다. 그 말은 나타났다. 뭐가? 귀자. 귀함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관이 인성을 용신으로 쓸 때 사주에 재성이 없고 운이 인왕이나 신왕의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귀함이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운행, 제왕, 상왕, 지양. 만약에 운에서 재성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인성을 깨죠. 용신 인성을 제극인으로 깨버리죠. 그 다음에 상관이 오면 관을 깨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미유불빈, 빈천이죠. 빈천함이 아닌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빈천하였다. 그 말이죠. 빈천자라. 이런 경우는 운이 재성이 왕한 방향이라든가 상이 왕한 그러한 울로로 흘러가게 되면 반드시 빈천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상관용재, 상관이 재성을 용신으로 쓴 경우는 뭐죠? 상관이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상관이 식생재로 흘러가죠. 상관이 재성으로 흘러가죠. 아생식, 식생재 이렇게 흘러가니까 상관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죠. 재성이. 자, 한번 볼게요. 그럴 경우에 재성 듣기, 재성이 기를 얻었다. 그렇죠? 상관으로부터 기를 얻고 운봉, 제왕, 상왕, 지양. 만약에 운이 재성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상의 왕한 방향으로 운이 흘러가면 좋겠죠? 미유, 복후자야라. 자, 미유불임은 아닌 바가 없다. 그러니까 뭐뭐다. 부자이고 두텁다. 부가 두텁게 될 것이다. 상관용재는 뭐죠? 운이 제왕, 상왕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부가 두텁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봉, 인왕, 거방지지. 만약에 이게 인성이 왕하고 겁지가 왕한 대로 가게 되면 미유불, 빈핍, 가난하고 결핍되지 않을 수가 없다. 결핍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죠. 자,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와버리면 임극식, 인성이 상관을 극을 해버리고 겁재가 재성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상관이나 재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빈핍하게 된다는 거죠. 가난하고 결핍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상관용겁. 자, 상관인데 겁재를 용신으로 써요. 상관을 겁재를 용신으로 쓸 때, 자,
어떻게 되냐면 운봉 인왕 필기. 자, 인왕을 만나게 되면 뭐죠? 인이 왕성함을 만나게 되면 인생하잖아요. 그럼 내 기운도 설계지만 뭘 생겨요? 겁에 도움을 주는 거죠. 나나 비견이나 겁재나 다 동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인성이 뭐예요? 인성이 왕에서 힘이 넘치면 겁재도 생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신을 겁재로 썼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귀, 반드시 귀하게 된다. 이번에는 상관, 용관인데 상관이 용신으로 관을 쓸 경우 이런 경우는 운봉, 제왕, 필부. 자, 운에서 제왕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상관, 용상. 상관이 상관을 용신으로 쓸 경우 상관을 용신으로 쓸 경우는 운우 재향. 자, 제의 고향으로 운이 흘러가게 되면 운에서 제의 고향을 만나게 되면 식생제, 상관의 기운을 빼는 거죠. 부이 귀. 부자이면서 또한 귀하다. 식생제, 상관에서 재성을 힘을 도와주니까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재생관. 그래서 귀하기도 된다. 이런 말이죠. 뭐뭐와 더불어 용제. 자,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그와 더불어 그러한 경우에 불과 관유 고비. 관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데 불과하다. 그 다음에 재물이 나누어진다. 후박, 두텁고 엷을 박자죠. 두텁고 엷은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나뉘어지고 그러니 의세 추지 마땅히 세밀하게 이것을 추론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다시 보면 끝부분 보면 용인, 인성을 용인으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경우에는 관이 있고 관이 높고 낮음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관이 있고 관이 높고 낮음이 있게 됨에 불과하다. 용인이라든가 용제가 있으면 관이 높고 낮음에 있게 됨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물이 나뉘어진다. 후박, 두텁고 엷을박. 재물이 두터울 정도로 많고 엷을박, 적음에 불과할 뿐이니 세추지, 마땅히 세밀하게 이것을 추론해야 된다. 그것을 추론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는 하나씩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아까 제가 아생시, 식생제,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그 다음에 아극제, 제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알아두시면 여기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오행의 목을 기준으로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관계 인성 식상 그런 걸 다 따져서 계산해 보면 이제 그게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세밀하게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고 아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철조님의 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